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아직도 법대로 법에 정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은 9월 12일까지입니다. 네, 이가혁 기자, 9월 12일까지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까? 네, 일단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는요.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보내달라 이렇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내는 겁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달 14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 20일 이내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국회가 이 정해진 20일 동안에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안 보내줬으니까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송부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같은 법 제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일부터 열흘 내니까 최장 9월 12일까지입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2일 안에 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이제 국회가 혼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중에 어느 한 날짜를 재송부 기한으로 이날까지다라고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가 22일 동안의 이 날짜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 재량으로 넘어온 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오는 4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야 입장으로 볼 때는 청문회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네. 청문회가 시작하기 5일 전까지는 증인한테 출석하시오라고 출석 요구서가 도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가장 길게 잡을 수 있는 기한, 그러니까 오는 12일까지 열흘의 기한을 준다고 해도 여야 간의 합의 상황이 변수입니다. 네, 그러면 재송부 기한 안에 청문회가 안 열릴 경우에 대통령이 그냥 장관을 임명해버리는 경우 이것도 법대로만 보면 위법은 아닌 거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죠? 네, 앞서 일부에서 대통령 순방을 지금 동행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가 전한 대로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은 내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그 기한은 며칠로 할지는 내일 공개가 됩니다. 네. 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내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8월 당시에도 여야 갈등 상황으로 국회가 청문 절차 기일 20일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다시 엿새를 정했는데 이때도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이 엿새 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안병만 교육부 장관 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 자리인데요. 임명을 할 때 최장 열흘간 재송부 일정을 줬는데도 이게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